교환학생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매 학기에만 열리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은 1학기에만 열리거나 어떤 과목은 2학기에만 열리거나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의 졸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목들을 이 교환학생 때문에 놓치는 게 있을 수는 있는지 이거를 무조건 확인을 꼭 하세요.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을 혹시라도 교환학생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하세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설계 과목 같은 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요즘 뭐 AB기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설계를 필수로 또 공대는 많이 듣는데 그게 또 특정 학기만 열려요. 근데 내가 또 나중에 4학년 2학기 때 또 다른 것 때문에 그걸 못 듣게 되면은 졸업을 막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길 바라고요. 제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 진짜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리서치 인턴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학기라는 것 때문에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기회가 되면은 좀 미리 교수님께 컨택을 좀 해서 약간 원격으로라도 뭔가 리서치를 좀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좀 조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고 5월 뭐 6월 이때 이미 1학기가 끝나거든요. 왜냐면 종강고사가 6월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7월부터 사실 방학이 시작되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때 아마 DS2019이라고 해서 아마 그걸 받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가서 모르겠는데 이걸 받으시는데 이게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네, 미리 영주권이 있어서 영주권이 괜찮네. 있어서 더 잘 냈네. 영주권 지금 있으세요? 그러면은 영주권이 있어서 네. 미리 뭐 비자 스테이터스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어필을 좀 하세요. 그 사람 교수한테. 아, 내가 영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이번에 2024년 7월 1일이라도 바로 나도 리서치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을 조금이라도 해두면은 본인은 교환학생을 한 학기를 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나중에 석사 입학 어드미션 받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저는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학부 졸업 후에 미국 석사를 희망하는 준비 전략이라든 방법. 저는 그 교환학생 기회에서 그 리서치 인턴십 이걸 어떻게든지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레커멘데이션 레터라도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교환학생 나가기 전에 줌으로 조금 참석을 하고 교환학생을 나간 후에는 좀 오프라인으로 바로 랩실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혹시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조금 레터를 보내보면 그럼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어요. 미국은 특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내가 한국에 있는데 무슨 거기서 뭐 미팅을 참여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돼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환학생 뭐 8, 9월 달에 가는데 내가 영주권이 있어서 좀 2달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뭐 2달 동안 이거 뭐 리서치 하는 거 안 될 것 같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 버클리 갔을 때도 어떤 여자애가 너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비지팅 스튜던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비지팅 스튜던트인데 한 학기 뒤에 다시 와서 박사로 들어왔어요. 우리 랩으로. 어드미션 커미티의 영향보다 교수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리서치 랩 같은 경우는 이런 교수님의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리서치 인턴십을 통한 컨택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걸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레커멘데이션 레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컨택도 네가 리서치 인턴십을 거기서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잘했어라고 해서 누가 도장 찍어줘서 서티피케이트 주는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네트워크가 생겨요. 뭐 제 아는 지인은 하버드로 갔는데 그 하버드 간 게 걔 혼자서 잘해서 간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사람도 논문 막 세네 개씩 쓰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했던 거는 그 하버드의 교수님과 내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때 지도 교수가 그 학생의 수업을 때 가르쳤으니까 그때 레커멘데이션 써가지고 그것도 영향력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리서치 인턴십이 네트워크랑 컨택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이 마치 그냥 수능으로 줄 세워서
서울대나 뭐 의대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치 대학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GRE가 몇 점 더 높고 이 사람이 논문이 한두 개 더 많고 이렇게 해서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